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거짓말은 나쁘다고 교육을 받아왔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나쁜 아이예요 이러면서 교육을 받아왔으나 사실 왜 거짓말을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분명 필요할 때가 많고 어쩌면 그러한 선의적 거짓말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나 미래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 거짓말이 이렇게나 도움이 되는데 왜 거짓말이 나쁠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좋다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그 유튜브 보면 거짓말이 없는 세상 이런 걸로 되게 재밌게 만드는 유튜브를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러한 유튜브를 딱 보고 있으면 아 거짓말이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외모가 나한테 맞지 않은 상대방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대놓고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아 되게 착하게 생기셨네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거나 그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거짓말이 만약에 못했으면 나는 완전 그냥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거짓말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거짓말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이야기거든요.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능수능란하게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관계적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된다면 거짓말이 정말 어쩌면 진실보다 도움이 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거짓말의 장점, 거짓말을 하면 좋은 점들을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부터는 하면 안 되는 성향이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참 저도 살면서 그런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본인을 포장하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상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나를 포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은 꼭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리플리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이 본인을 더 악화시키고 심지어 리플리 증후군과 같은 정신병까지 이르게 되는 정말 안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본인을 포장하거나 있는 그대로 자꾸 드러내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드는 양심의 가책, 불편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둔해집니다. 이게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근데 이게 둔해질수록 거짓말을 사용하는 게 점차 익숙해질 거예요. 본인한테. 나르시시스트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정말 익숙하게 잘 다루거든요. 본인이 본인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뭔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인맥이 넓다,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뭐를 잘한다, 그런 걸로 계속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진실되건 말든 간에. 근데 진실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진실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진짜인 것 마냥 드러내는 거죠. 거짓말로 만약에 관계를 시작해서 지속이 되었다면 그 죄책감의 무게가 점차 무거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만 거짓말로 치장했다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사람과의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려고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나는 지금까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의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아닌 모습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왔고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점차 더 심화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의 무게가 점차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거짓말이 나빠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내일부터 거짓말을 안 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지속해온 관계들이 거짓말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를 한 번에 바꿔내는 게 어려울 겁니다. 내가 아니었다는 거를 진실을 드러낼 용기가 있을까요? 많이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벗어나고 싶으면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연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과의 괴리감이 왜 발생했는지, 내가 뭐를 감추고 싶어 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 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었지?를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 상태를 느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포장을 하건 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드러내건 포장된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포장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든지 나를 위해서든지 상관없으니까 한번 나와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당장 내일부터 나와서 진실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마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점점 나를 마주할수록 점차적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생각해주게 됨으로써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 나를 좀 더 좋아해주게 되는 약간 그러한 시간을 갖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도움이 될란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거 있으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